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파산을 막는 제도예요. 모르면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지만 아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탐나는 보험의 김상진입니다. 우리는 과연 보험을 꼭 들어야 할까요? 오늘 영상 제목 그대로 고백하겠습니다. 보험은 무작정 가입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미 전 국민이 가입된 가장 강력한 보험, 바로 국민건강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이 공단에서 어떤 상황에 어떻게 지원해주는지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대형 리스크를 보호하는 4가지 숨은 의료비 지원 제도를 정리해볼게요. 이 제도만 제대로 알아도 불필요한 보험료로 수십만원씩 매달 낭비한 일을 막을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정특례 제도입니다. 암,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중병에 걸리면 진료비를 경감시켜주는 제도예요. 건강보험 후 적용되는 본인부담률을 크게 줄일 수 있죠. 대표적으로 암에 걸리면 5년 동안 본인부담률은 5%에 불과합니다. 뇌혈관 질환과 심장질환은 최대 30일 동안 유효한 혜택이에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 중증 치매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은 10%이고 혈액의 경우 0% 부담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어 암치료에 1000만원을 썼다면 실제 환자의 부담액은 50만원으로 줄어드는 건데요. 여기에는 치료비뿐만 아니라 정기검사, 추적 관찰 비용도 혜택에 포함됩니다. 즉, 한 번만 등록되면 적용기간 내내 완치가 될 때까지 끝까지 지원받는 거예요. 만약 완치가 되지 않는다면 재등록해서 계속 혜택을 이어갈 수도 있고요. 단, 핵심은 한정특례 제도는 필수 진료비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급여 항목에만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어요. 두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하는 보조적인 장치예요. 가족 중에 누구라도 큰 수술을 받게 된다면 병원비로 수백만원, 아니 수천만원 이상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럴 때 공단에서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 일부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예비 선별급여와 병원 2인실, 3인실이 포함되고요. 전액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일부 항목까지 혜택받을 수 있어요. 지원 비율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이라면 본인부담 의료비 총액 80만원 초과 시 80% 비율로 지원받아요. 그리고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중위소득 100% 이하는 60%의 의료비 초과 금액을 보조받을 수 있고요. 지원 한도는 연간 5천만원이며 퇴원 다음 날로부터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암과 같은 중증질환뿐만 아니라 교통사고, 입원, 수술 이런 부분들을 모두 포함하니까요. 소득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누구라도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단순한 복지가 아니라 경제적 파산을 막는 제도예요. 모르면 병원비 때문에 대출을 받지만 아는 사람들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본인부담 상한제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병원비 상한선 제도예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공단에서 초과 금액을 환급해줍니다. 사전급여와 사후 환급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요. 연간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소득분위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처럼 7가지 기준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를 들어 6분위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본인 부담금이 32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만약 1년간 이 금액을 초과하는 진료비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고요. 즉, 아무리 병원을 많이 가도 이 상한선을 넘긴 순간부터는 병원비 걱정이 끝나는 구조예요. 많은 분들이 의료비가 걱정돼서 보험부터 찾으시는데요. 사실 본인부담 상한제 덕분에 이미 상한이 걸려있는 거예요. 단, 마찬가지로 비급여와 선별급여는 제외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하세요. 마지막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입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65세 이하라고 해도 치매 같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이라면 신청할 수 있어요. 이 제도는 단순하게 의료비가 아니라 간병 자체를 지원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요양등급 1에서 2등급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에서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은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있어요.
혜택을 받으려면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지 공단에서 인정받아야 하는데요. 인정조사와 의사 소견서 제출 후에 최종 등급을 결정받게 됩니다. 대가급여 종류에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요양원 보호, 단기보호, 그리고 복지연구가 있어요. 이때 본인부담금은 15%입니다. 시설급여에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이 있으며 20%의 비용만 부담하면 이용할 수 있어요. 이 외에도 특별 현금급여라고 해서 가족 요양비 형태로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엔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간병보험에 관심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국가제도를 활용하면 꼭 필요한 부분만 합리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이쯤 되면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진짜 보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맞습니다. 단순히 의료비 때문에 걱정돼서 보험을 드는 분들이라면 이 4가지 제도를 알고 나면 굳이 중복가입할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제도들은 대부분 급여 항목에만 한정돼서 지원합니다. 고가의 항암치료나 비급여 입원실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족들의 생활비나 간병비 같은 부분들도 당연히 보호받을 수 없고요. 결국 보험은 없어도 되는 사치품이 아니라 제도가 닿지 못하는 부분을 메우는 안전장치입니다. 그러니 전국민 대상 의료비 지원 혜택을 먼저 이해하고 보험에 가입하세요. 진짜 필요한 부분만 보완하는 합리적인 보험 설계를 하는 거죠. 이러면 쓸모없는 보험료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꼭 하나만 기억해주세요. 보험은 두려움으로 드는 게 아니라 정보로 판단하는 거예요. 건강보험 제도를 잘 모르고 가입한 보험은 대부분은 불필요한 중복입니다. 하지만 제도를 이해하고 가입한 보험은 진짜 필요한 보장을 선택할 수 있어요. 결국 준비된 사람은 확실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의 보험을 한 번 더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네요.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탐나는 보험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협회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